1991년 10월 2일 대한민국 울산에서 태어난 김호중은 열정적인 마음을 가진 33세의 남자이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난한 어린 시절이 아니었고 음악 경력에서 겪은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키우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정신적 지지를 주셨던 할머니를 잃은 것입니다. 김호중의 할머니는 친척일 뿐만 아니라 친구이자 선생님이자 음악적 꿈을 추구하는데 영감을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울산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생계를 위해 바쁘신 동안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종종 등유 램프의 깜빡거리는 불빛 아래에서 그에게 동화를 들려주었고 나중에 그의 음악 스타일의 기초가 된 한국 민요에 맞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김호중은 20살 때 그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 전체가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장례식 날 그는 관 앞에 조용히 섰고 큰 소리로 울지는 않았지만 붉은 눈과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노래할 수 있다고 믿어준 첫 번째 사람이었고 그녀가 떠났을 때 나는 계속할 이유를 잃은 것 같았다고 그는 인터뷰에서 한 번 말했다. 그 슬픔은 육체적 상실일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 상처이기도 합니다. 김호중은 종종 그녀를 꿈꿨고 밤의 조용한 곳에서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고 매번 무대에 설 때마다 그녀가 군중 속 어딘가에 앉아 자신에게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그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았고 그 고통은 울산에서 보낸 힘든 어린 시절부터 예술가로서 명성을 얻기까지 평생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호중이 장밋빛 길을 걸으며 음악계에 입문한 것은 아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의 가족은 그의 정규 교육에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레코드, 울산 거리에서 거리 음악을 하며 독학으로 노래를 배워 가족을 부양할 돈을 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전통 음악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강력한 테너였으며 하늘이 준 선물이었지만 그것을 직업으로 만드는 것은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김호중의 첫 번째 큰 성공은 그가 미스터 2020년 트로트에 출연했다. 29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욕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클래식 오페라와 트로트,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를 융합한 것으로 수백만 명의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대회에서 우승하여 음악계의 현상이 되었고 곧 한국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The Classic 앨범과 파노라마와 같은 그의 앨범은 핫케이크처럼 팔렸고 그의 콘서트는 만석이 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모든 미디어에 실렸습니다. 울산의 가난한 소년에서 출발한 김호중은 인내와 재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미스터 이전의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그는 많은 소규모 음악 경연 대회에 도전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현대 케이팝 열풍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눈에 띄지 않는 외모와 노래 스타일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거부당했습니다. 때로는 집세를 낼 수 없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공원 벤치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큰 음악 경연대회 예선에서 탈락했을 때 그는 빌린 방 구석에 혼자 앉아 그녀의 사진을 보며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울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노래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늘 믿어온 여자를 실망시켰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습니다. 김호중의 노력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극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년간 오페라 기법을 갈고 닦으며 이를 트로트 음악과 결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쉰 채로 피를 토할 때까지 연습한 날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노래를 계속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파서 울은 게 아니라 더 잘 노래하고 싶어서 울었어요. 어딘가에 계신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요. 그의 마음을 단련시킨 것은 바로 그 눈물이었고, 울산의 가난한 소년을 위대한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변화시켰습니다. 김호중에게 성공은 단순히 명예나 돈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부터 클래식 오페라를 좋아하는 청중까지 자신의 음악을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음악 장르 간의 경계를 허물고 트로트와 오페라를 결합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의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은 자선 콘서트를 조직한 것입니다. 미스터로 유명해진 후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출연 이후 수입의 상당 부분을 빈곤층 아동과 부루가정 지원에 썼다. 그는 한때 고향인 울산에서 무료 콘서트를 열었는데 수천 명의 지역 주민이 그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군중 속의 웃는 얼굴을 보고 그는 그녀에게 한 약속 중 일부를 지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즉,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그를 오늘날의 사람으로 만든 힘든 시절과 고향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항상 국제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다. 김호중은 언젠가 유럽이나 미국의 큰 무대에 서서 한국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네순 도르마라 트라비아타 등 유명 오페라를 공부했으며 한국을 넘어선 뮤지컬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트로트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해왔습니다. 아마도 김호중의 가장 큰 성취는 그가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는 울산의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난한 소년에서 시작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배경이 어떻든 계속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남기고 싶어 하는 유산입니다. 음악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요. 김호중은 33세의 나이로 아직 미혼이다. 그에게 사랑은 아름답지만 고통스러운 개념이었다. 과거가 아파서 그의 마음이 다친 듯 했기 때문이다. 그는 20대의 한 소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순진하지만 깊은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항상 그의 음악적 꿈을 지지해주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울산의 벚꽃길을 함께 걷고 비 오는 오후에는 함께 앉아 그의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이 그를 반대하면서 그 사랑은 깨졌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떠난 날, 김호중은 빗속에 조용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빗물이 그의 눈물과 섞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김호중은 첫사랑 이후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죽음과 그의 경력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그는 음악에만 모든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음악을 안전한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후 많은 여성 팬들이 그에게 감정을 표현했지만 그는 늘 거리를 두었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나에게 슬픈 노래와 같아요. 아름답지만 항상 아픔을 남기죠. 그가 사랑에 느낀 슬픔은 이별의 슬픔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외로움의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33세, 또래들은 이미 결혼해서 자식도 있는데 김호중은 아직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성공의 기쁨이나 실패의 슬픔을 공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클래식 음악을 틀고 손에 와인잔을 들고 조용히 앉아 인생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궁금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은 싱글인 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은 음악이라고 믿으며 팬들은 항상 그를 위해 거기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은 마음 속에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슬픔이 숨겨져 있다. 한때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한 남자의 슬픔 말이다. 김호중의 자산과 관련하여 현재 2025년 3월 15일 기준 공개된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이후 성공적인 경력을 쌓으면서 그는 미스터 트롯으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베스트셀러 앨범, 매진 콘서트, 주요 브랜드와의 후원 계약 등으로 그는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는 또한 가난한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선 활동에 투자하며 자신의 자산 일부가 사회에 기여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없지만 김호중이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계속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경력을 쌓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호중의 부모님은 울산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항상 그에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어머니는 목이 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중이는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우리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그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있는 기쁨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녀는 장례식이 끝난 후 김호중이 덜 말을 하고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기타를 껴안고 집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종종 말했습.